자, 6장 우편에 관한 요금 OX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일단 이제 알다시피 요금 감액 파트잖아요. 감액.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정기 간행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게 서적 우편물. 그리고 다량 우편물.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 간행물부터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근데 서적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상품 안내서. 상품 안내서. 여기 이제 카탈로그. 카탈로그 우편물. 일단 뭐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기가 있죠. 일간, 주간, 월간으로 하여야 되고, 한 달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월간이 월 1회 이상 기준 잡아놨죠. 그러니까 정기적 발송하는 무게도 같아야 되고 규격도 같아야 돼요. 자, 정기 간행물은 우편 요금의 기본적인 감액 대상이 되는 거죠. 맞고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정기 간행물 감액 대상이 있고 감액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받지 못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거. 대신 광고를 전 지면의 60% 기준인데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말씀드려요. 초과. 초과되는 거. 초과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우편요금을 감액받지 못하고요. 일단 정기간행물 대표적으로 월간 잡지로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간 잡지가 제일 쉬운 거니까. 그래서 월간 잡지에 이제 광고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60% 초과가 된다면 감액받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3번. 자, 내용 중 받는 사람에 관한 정보라든지 서신 성격의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편지 같은 거 이런 경우 때문에 정기 간행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 요금의 감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맞고. 자, 미등록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물, 미등록물 모두 다 감액받을 수 있어요. 대신 미등록물 같은 경우는 계약일 이전에 일간은 10회 이상, 주간은 5회 이상, 월간은 1회 이상의 발행 시작을 증명한 서류하고 이미 만들어진 간행물 등을 제출하면 감액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질문 됩니다. 5번. 자, 등록상 변경과 휴관, 정관 등 사유가 생기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됐다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다음 날이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1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6번. 휴관 횟수. 자, 휴관 횟수가 최근 3개월, 일간은 1개월 되어 있는데 20% 이하로 제한된다. 알다시피 최근 3개월 아니죠? 6개월 이렇게. 그래서 6개월간, 일간은 1개월간 횟수 20% 이하로 제한이 되고요. 이때 이제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80% 미달이 돼버리면 이게 20% 넘어가는 게 되죠. 그때는 역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일간은 1개월간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편물의 정기 발송일에 우편물을 2회, 일간은 10회 이상 계속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액 계약이 해지가 된다. 이것도 이제 계약 해지 사항이 있는데 우편물은 2회 아니라 3회죠. 3회. 3회 이상 계속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간은 10회 이상 이때는 해지된다. 틀렸어요.
자, 정기 간행물의 경우 감액계약 해지일로부터 재계약이 가능할 때는 일단 1년이 지나야 되고요. 1년. 그리고 일간신문은 4개월이 지나야 돼요. 4개월. 그 1, 4분기가 3개월인데 1, 4분기일 때 넘어야 되는 거죠. 지나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틀렸죠. 자, 그 다음 조심할 거 이거. 자, 요거 혼합으로 이미 계약을 했대요. 요거 혼합으로. 자, 정기 간행물 같은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달 관할 우편 집중국에도 접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접수 가능한 데가 세 군데죠. 우편 집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편 배달국이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우체국장이 있는 우체국이 있고, 그래서 배달국 관할 우편 집중국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9번은 맞는 내용 되고요. 자, 별납 조심하시고, 별납으로 계약한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에 자, 계약 우체국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체국에도 접수 가능하다.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계약 우체국에 타국 접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별납으로 계약한 정기 간행물인데 그 계약, 별납 계약한 우체국에다가 접수를 해줘야 되는 타국 접수 신청, 즉 요금 감액 관련된 신청을 해야 되고, 이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우체국에도 그때는 접수 가능하다는 거죠. 10번 틀렸어요. 자, 11번. 자, 정기 간행물 보시면 감액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 기본 감액이 있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게 구분 감액, 세 번째가 물량 감액. 물량 감액은 교재 마지막, 정기간 마지막 쪽에 등장하고, 요건 이제 일간신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 감액 같은 경우는 1회 발송 최저 우편물 수를 제한을 했고, 요금 별납 100통, 요금납 50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돼요. 자, 구분 감액도 역시 1회 발송 최저 우편물 수를 정해놨고, 요금 별납 2,000통, 후납 1,00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록 있고 호해가 있죠. 그래서 본지, 그러니까 본 내용물하고 부록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 근데 호해는 관련이 없죠. 이게. 그래서 부록은 본지와 별도로 발송을 하게 되면 감액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호해는 본지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도로 발송한다 하더라도 감액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통 총 무게는 1200g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죠. 대신 1200g 얘기할 때 부록과 호해 모두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 포함을 시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지의 내용물의 무게는 본지 무게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요건 틀렸죠. 하여튼 틀린 거죠. 자, 15번. 한 통의 우편물에 여러 부의 간행물을 함께 넣어 발송한 때는 350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보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 통의 무게 또는 부록, 매수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발송수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내용 됩니다. 자, 16번. 정기 간행물의 경우에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우체국과, 요거 이제 배달국으로 나오죠. 배달국. 이렇게.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우체국.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뭐였어요? 우편 집중국. 요 세 군데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구분 감액의 조건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달국하고 우편 집중국 두 군데에서만 구분 감액을 받을 수 있고요.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 배치가 되는 우체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액률 퍼센트 나오는데 여기 알다시피 기본 감액 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감액 쪽에. 그래서 등록 일간신문 있죠. 그래서 알다시피 등록이 있었고 미등록이 있었어요. 등록은 세 가지 나눠서
일간, 뭐 주간, 월간 이런 말이 쭉 써 있죠. 그래서 일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 3회가 되셔야 돼요. 주 3회 이상. 그 다음에 주간은 월 4회 이상. 월간은 월 1회 이상. 이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 일간신문 여기죠.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케이스. 가맹률 할 때 60%대인데요. 외울 때 3에서 1을 빼시는 게 좋다. 그래서 2죠. 62%입니다. 66%, 7%는 알다시피 최대 가맹률이죠. 최대, 일간신문의 최대 가맹률 67이고 여기다 이제 5를 더하는 거죠. 숫자를. 그래서 최대 가맹률은 67%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17번 틀렸어요. 18번 등록 월간 잡지 월 1회 이상 여기죠. 요금 가맹률은 50%입니다. 50%. 그래서 역시 5를 더해서 최대는 55%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등록. 아이고. 자, 그다음 미등록 정기간행물 여기죠. 미등록 쪽. 여기는 5% 아니에요? 37%. 두 개 합쳐서 꽝 0. 역시 여기다 5를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47,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이제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자, 20번 기본과 구문 합계가 신문은 67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잡지 55 월간 잡지 55 그 다음에 64 나왔단 말이에요. 64 그럼 5를 빼볼까요? 어떻게 돼요? 59겠죠? 여기 59 5 더해서 6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42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률이 적용된다. 최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1번 동일 지역에서 일회 접수 물량이 10만 통 이상인 경우 일간신문. 아까 일간신문은 뭐였어요? 물량 감액에 적용되고요. 이게 기준이 10,000통부터 스타트죠. 1만 통 이상 5만 통 이상 10만 통 이상 되고 동일 타지역 동일 타지역 동일 타지역 기준이 1% 타는 반 0.5 그리고 2배씩 증가 2 그리고 1 4 2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 접수 10만 통 이상은 여기니까 이 경우는 동일 지역일 때 4%가 되겠죠. 맞는 질문 됩니다. 자, 동일 지역과 타 지역이 구분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전체 물량에 대해서 동일 지역 아니라 타 지역으로 적용됩니다. 틀렸어요. 자, 정기 간행물을 직접 배달한 우체국에 접수하는 경우. 자, 배달 우체국이나 배달국이에요. 배달국. 자, 알다시피 이 내용은 어디예요? 구분감액에 대한 내용이고 구분감액 기본은 집배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할 때 우편 집중국에 할 수도 있고 접수를 배달국에 해야 구분감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우편 집중국에 접수할 때 두 가지 케이스를 가능하다. 집배 코드가 배달국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배달국 집배팀 단위로 할 수 있고요. 배달국은 보시면 배달국 집배팀만 가능해요. 이건 집배팀만. 배달국은. 그래서 요거는 빠져야 됩니다. 구분 제출한다. 그래서 23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기간행물만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서적 우편물 쪽을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